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건축가 분들 두 분 모시고 젊은 건축가 강조해야 돼. 젊은 건축가 두 분 모시고 저희 건축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그냥 갔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처음 시간하고 사뭇 다른 얼굴 표정으로 오셨어요. 네. 확실히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멋진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상당히 자극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 그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는 그 현상 설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설계 공모라고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부제가 이제 건축이 허락한 마약이라고 저희가 썼고, 네. 뭐 해시태그로 뭐 설계 공모, 불나방, 뭐 출세, 공정거래 이렇게 썼는데, 네. 요즘 이제 설계 공모를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도대체 뭔지, 왜 하는 건지, 네. 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건지, 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축이 허락한 마약이라 함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헤어나올 수 없다. 네. 한번 말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늪과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면은 네. 그 저희 별로 이렇게 쓸데없고 관심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소방서, 파출소,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생활형 SOC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시설들이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 저희 생활에 되게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공공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건물들을 도대체 누가 설계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되게 단편적인 뉴스로 어디에 무슨 체육관이 지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 뭐 착공했다, 지어졌다 이런 것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럼 과연 그건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궁금하다. 별로 이렇게 뭐 알아도 딱히 삶에 도움되는 건 아닌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건물이 정말 딱딱하고 예쁘지 않았는데 요즘 공공 건물들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너무 많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공적 자금, 쉬운 말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이 한 말처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다고. 도둑이. 이제 저희가 낸 세금들이 다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건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 공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뜻을 좀 풀이해 보면은 이제 국가나 지방단체 등이 이제 2명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서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게임인 거죠, 게임. 그래서 뭐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설계 공모를 뜻하는 이제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설계 공모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게 아니고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 공모는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의 이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거고요. 약간 생활체육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럼 저도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설계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건축을 전공으로 한 설계자의 자격을 이제 미니멈의 자격만 있는 거고 그 외에 자격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한 공모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을 따라 좀 참여 제한을 두는 거,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세 번째로 지명 초청 공고라고 해서 굉장히 특수한 뭐 사업일 경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뭐 미술관, 박물관 혹은 뭐 공항, 뭐 국가 기관 산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한 사업을 진행할 때 특별한 설계자 몇 명을 딱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A, B, C, D 뭐 이렇게 인바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반 설계 공모는 이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설계 공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설계 사무소를 1년을 했던 뭐 20년을 했던 건축사를 뭐 작년에 땄던 뭐 5년 전에 땄던 그런 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급장 떼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공모에 참여 방법이고요. 저희도 이제 많이 참여하는 공모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 설계 공모라고 해서 네. 이제 발주 기관이 이제 일정 기준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주민센터를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하면은 관련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를 설계해본 사람이로 제안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또 그 여성 건축사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 건축사만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저희가 강조하는 이제 신진 건축사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그 테마를 가지고 제안하는 경우도 좀 간혹 있고요.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명 초청 공고라고 해서 이제 설계자를 지명하여서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지명 초청 공고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저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되게 유명한 건축가를 초청하거나 특히 해외 건축 네. 저희 일반인 분들한테도 익숙한 뭐 안도다다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 하는 초청 공모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DDP라던가 이런 커다란 뭐 그런 것들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초청 공모를 이제 간간히 하는데 요새 좀 많이 그 초청 공모를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게임이고 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흥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발주기관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몇 명을 초청을 해서 뭐 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 이렇게 좀 많이 보도자료 내보내기도 하고 그 결과를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뭐 시장이랑 같이 사진도 찍는 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셀럽들을 모셔가지고 띄우는 거네요. 네. 정책 홍보의 일환인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왠지 해외 건축사는 뭔가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사대주의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좀 바라기도 하고요. 뭐 해서 특이한 거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앞서 말한 일반 공모나 이제 제한 공모 이런 것들은 참여한다고 해서 뭐 그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지명 초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당선 여부와 별도로 참가 비용을 아예 드리고 초청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셀럽들이 바쁘신데 여기 한번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가 뭐 비용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 그 건축가가 그 참가 기간 동안 뭐 사무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명 초청 공고는 건축가를 많이 초청하지는 않고 보통 뭐 5명에서 뭐 6, 7명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유명해지고 볼 일이네요. 일단은 뭐 국내 국외 다 유명해져야 이제 가능은 한데 뭐, 그렇군요. 네. 두 분 젊으시니까 10년 후 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명 초청 공고에 초청된 해외 건축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게 프루츠커상을 받았다거나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뭐 이렇게 국내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건 저기 서초에 있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라고 요것도 이제 지명 초청 공고로 해서 제가 알기로 6팀인가에서 좀 뭐 우리나라 건축가도 몇 팀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외 건축가 몇 팀 있었고 해서 헤르조그 드뷰랑 그 파트너거든요. 이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당선됐었고요. 저 건물이 그냥 네모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수장고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그 미술관이 수장고들을 말 그대로 창고의 기준을 넘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고 이제 하는 그 뭐 그런 추세가 있는데 요거를 서리풀 그쪽에 이제 이런 개방 수장고를 지으려고 해서 이런 거 지명 초청고로 진행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잘 뭐 흥행이 돼서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두 번째로는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이거 오늘 아니군요. 28일이군요. 28일에 뭐 공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노들섬에 이제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지명 초청 공고를 해서
보시면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이제 해외 건축가도 있고 뭐 우리나라 건축가도 있고 네. 헤드윅도 있고 뭐 BIG라고 하는 또 뭐 젊은 유명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7팀인데 이분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을 이제 공개한다. 아하. 그래서 뭐 저 시청 8층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거기 참관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건축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좀 설계사무 좀 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분들도 많이 가서 보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유튜브로 생중계도 많이 해서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시는 편이긴 하죠. 건축 관심 있으면 현장에서 보면 진짜 재밌겠네요. 가서 이제 뭐 잡지에서 보던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인도 받고 학생들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공모를 진행할 때 이 정보들을 보통 어디서 얻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공모들을 나라장터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두 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런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보면 어떤 공모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 중이고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은근히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심사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로 공개하고, 네네. 그 심사평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한 번씩 쭉 검색을 해서, 네. 뭐 새로운 공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뭐 당선된 거 보면 뭐 이번에 누가 됐네 뭐 이렇게 쭉 관심을 갖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하고 뭐 비슷한 사이트로 뭐 스코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도 경기란 말이 들어가죠. 네. 네. 가장 예전부터 많이 봤던 나라장터에도 나라장터는 뭐 사실 공모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 뭐 물품 입차 이런 거를 다 이제 말 그대로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를 뭐 설계 공모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입력하면은 뭐 이렇게 쭉 저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네. 뭐 지침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참여 여부를 이제 보통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구수하네요. 나라장터. 여기는 세움터라고. 네. 원래는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이제 건축 인허가를 웹에서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네네.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런 공공건축 같은 서비스도 정보를 제공해서 여기 보면 참가 등록 중인 거, 뭐 작품 접수 중인 거, 결과 등록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봐서 보면 이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모는 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한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른 사이트 다 올라오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URL은 어떤 게 편한가요? 네. 뭐 보통은 사실은 나라장터랑 뭐 저 세움터 정도가 가장 많이 보고요. 또 교육청은 또 교육청만이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에듀디제이라고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이 또 있고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려면 그래야 되겠네요. 굉장히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네, 뭐 이거 웹서핑하는 기분으로. 네.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거를 다 정보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런 오픈소스가 많아가지고 좀 보기 많이 편해진 감이 있죠. 그래서 뭐 접수라든지 뭐 제출도 다 웹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절차를 보면은 보통 저희가 그 공고 나서부터 공모를 접수해서 결과 발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달 정도, 뭐 길면 3달 정도 보는데 보통 그 사전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발주처에서 이 지침서나 이런 거 심사위원 같은 거를 선정하는 그런 사전 단계가 있고, 이걸 아까 보여드린 그런 웹사이트에 이제 공고를 하는 공고 단계가 있고요. 그 공고를 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이제 참가 신청을 받는 거죠. 그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 이후 이제 설계에 가는 기간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공반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2주 정도 이제 심사위원을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뭐 취합해서 이제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굉장히 체계적이고 뭐 발주처라는 것이 어쨌든 공공기관인데, 근데 거기서도 누군가 이거를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젊은 주무관들이 할 테니까 다 처음 해보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런 발주기관을 위한 가이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설계면 어떻게 산정하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공모안을 받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많이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네, 시작하면은 맞습니다. 막 네네. 달리게 해야 되네요. 기간은 그런데 네네. 대부분 다 이제 마감에 맞춰서 아, 그렇군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겠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희 사무실들도 이제 이런 공공투 설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의 뭐 절반 뭐 좀 왔다 갔다 안 되는 선에서 뭐 진행을 하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탈락도 많이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빨간 점이 당선된 건가요? 당선돼서 지어지고 있거나 뭐 설계하고 있거나 이제 어쨌든 탈락한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하는데 네네. 탈락한 것 중에서도 이거는 절대 그냥 뭐 흘려보낼 수 없겠다 하면은 홈페이지 좀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네. 뭔가 이렇게 미술관에서 팔린 그림에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 같은. 뭐 딱지를 다 붙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설계 공모나 제한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당선이거나 입상작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비용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 일종의 이제 모험인 거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네요. 한 달 정도 이제 만약에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이걸 어떤 프로젝트 수행했다 하면 과연 이제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인건비로 따지면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이건 뭐 엔지니어링 실비 정액 가산으로 따져본 건데. 네네. 뭐 주말 빼고 20일을 한다 봤을 때는 인건비, 재경비 뭐 이런 뭐 인쇄비, 여비 뭐 이런 거 포함하면은 물론 여기서 좀 더 줄겠지만 한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 많은 걸 쏟아붓는 거네. 그렇죠.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을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한 달이지 사실 2달이면 뭐 이거보다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네. 네. 근데 이런 공모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요즘은 또 많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이제 뜨면은 보통 뭐 한 30개에서 뭐 50 많게는 50개 막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회전만 해도 뭐 한 제출작이 이제 한 10개 뭐 적으면 뭐 5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민간 경기가 굉장히 괜찮아서 요걸 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돌아갔는데 이제 민간 건설 경기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요 공공 프로젝트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저희 제목에 이제 불나방이라고 써놨는데 네. 타종든지 모르고 이제 뛰어드는 건데. 그래서 뭐 제출작이 막 30개, 50개 막 이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요새는.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굉장히 사실은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4,000만 원이라고 쳐도 만약에 이거를 대략 30팀이 제출한다. 그러면 12억 정도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억 정도가 공모 한번 진행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공중분해되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매몰 비용으로 그게 다 없어지는 거고. 근데 저희 건축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씁쓸함 뭐 그런 것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당장 뭐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뭐 약간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설계 공모가 이제 결국은 아까 경기라고 말씀드렸지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다 갔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all over nothing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죠.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아가서 뭐 한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사무소를 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냥 탈락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긴 한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이거를 그렇다고 뭐 입상하지 않았는데 뭐 비용을 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씁쓸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좀 경기가 빨리 살아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분산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과열 경쟁이 좀 없어져야 이제 좀 좋은 거 하죠.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걸 하냐 건축가들이. 1번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왔는데
이제 보통 설계사무소 계속 하게 되면은 일이 막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지인 통해서 작은 뭐 인테리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작은 걸 수주하기 때문에 딱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가들 대부분 다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약간 불안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놀면 뭐 하나 이거라도 하지 해서 뭐 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이제 실력 있는 건축가들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자신 있어. 그 실력 있는지 네. 심사위원들한테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수에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당선되면 네. 당연히 좋고. 그렇죠, 그렇죠. 맞다이로 들어와. 요새 유행하는 말로 맞다이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 좀 아까 질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공공 프로젝트가 뭐 좋기도 하고 뭐 나쁘기도 한 점 중에 하나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네. 약간은 좀 진행하는 과정도 허술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막 누구랑 이렇게 막 싸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막 악착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주무관만 잘 만나면 네. 설계자의 의도대로 잘 뭐 흘러가고 하면은 뭐 좋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민간 프로젝트 경우는 이제 좀 저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안 좋은 건축주를 만나면은 네. 분쟁도 많고 뭐 소송도 하기도 하고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상 건축주를 만나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네. 공공 프로젝트는 이제 어쨌든 설계비를 많고 적음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혹시 중간에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없어진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까지 정산이 된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위험 부담이 마음의 보장은 좀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이 민간 프로젝트는 이제 뭐 사업성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 네. 개인 건축주 프로젝트도 있고 했을 때 뭐 대출이 안 된다든지 공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설계자나 감리자가 이제 일은 일대로 하지만 비용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도 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간 좀 이렇게 되었다고 하죠. 그럴 수 있겠다.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좋은 건축주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네 번째는 약간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성에 기여하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약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네네. 뭐 그렇게 약간 사명감 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은 약간 지원 학연 혈연 사하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공정하겠지. 공정할 거야. 그러니까 결과도 정의로울 거야.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라 좀 요즘은 그래서 심사위원을 좀 많이 보고 심사위원을 보면 이제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성향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저희도 좀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무실 안정적인 수입을 좀 위해서 뭐 월세라도 좀 벌어보려는 요량으로 이유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뭐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 정도에서 아마 설경보에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이걸 계속 하면은 일을 계속해서 내가 고민하고 해보는 거잖아요, 설계를. 네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한테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공부가 많이 되죠, 스스로. 네네. 네. 이게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그게 그 다음 프로젝트로 연속돼서 이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하나 설계해 봤으면은 다음에는 뭐 학교를 더 설계할 일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를 설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법규부터 해서 그런 교육 환경부터 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허락한 마약을 끊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한 2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 네. 건축이 허락한 마약 설계 공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